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지방선거 토론회. 오늘은 지난 4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을 초청했습니다. 1차 토론에선 도시개발의 비중을 뒀고 오늘 2차 토론에선 전주발전의 청사진과 민생 문제 전반에 걸쳐서 후보들의 공약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 기조연설 1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속 시원한 경제시장 전주시장에 출마한 조지훈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카메라 너머에는 저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속 시원한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전주 시민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주 경제를 키워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절약해내고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를 확대해내면서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겠습니다. 사심없이 일하는 전주시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지 꼭 증명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번엔 우범기 후보 기조연설 1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중선 예비후보의 사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의 정치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주 해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재부 등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내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과 꿈이 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경제부시장 시절 요즘 잘 나가는 캐스퍼, 즉 광주형 일자리를 태동하게 했고 전북 정무부시사 때 군산형 일자리를 지정받는 일자리 전문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전주의 미래를 설계할 우범기를 꼭 믿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유창희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 바꾸고 싶어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유창희입니다. 전주시민 많은 분들께서 전주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전주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확 바꿉시다. 유창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30에 기업을 창업했고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준비된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행정은 패스트 행정으로 혁신시키겠습니다. 일자리 많은 도시, 시민이 돈 버는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전주를 파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만 하는 그런 시장 말고 경영하는 첫 번째 CEO 시장이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4차례의 후보자 상호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입지자로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작년 5월부터 저는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주시장 예비 후보님들께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삶과 전주라는 도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후보님들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각 캠프에 토호 브로커들을 그대로 둔 채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를 얘기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캠프가 아니라 외곽에서만 돕고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 대지 말고 그들을 지금 당장 내쫓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전과가 있거나 지역 사회에서 브로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나왔던 이중선 후보가 브로커들에게 시달렸다고 고백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선거 브로커들에게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만약에 있었다면 몇 차례였고 어떤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후보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중선 후보께서 좋지 않은 일로 사퇴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런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토호나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하거나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고 그분들과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저 경우에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제안이 오더라도 그들과 함께 갈 수는 절대 없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30초가량 남았는데 끝내시겠습니까? 예. 네. 계속해서 유창희 후보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중선 후보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시의원도 2번 해보고 도의원도 2번 해봐서 정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대해 오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또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미리 잘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뭐 저한테는 전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기업을 하고 있어서 선거에 나가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만큼은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려운 점들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중선 후보가 마음고생 많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후보의 의지고 후보의 공적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지난 가을쯤 우리 이중선 후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고 충분히 위로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중선 후보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가 A씨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당장에 내쫓지 않으면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너무 세다. 그리고 뭐 바늘 하나 안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선거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라. 뭐 이렇게 틈을 좀 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틈을 보이지 않은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다행이지만 이중선 후보가 한 말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이 고민하고 관찰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정당들은 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후보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시장이 된다면 공무원의 인사, 특히 전주시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업체를 포함해서 전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나온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론조사 방식, 여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주시장이 되면 저는 제도적으로 전주시청을 그만둔 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저는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산하기관에 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뒤에 바로 또 다시 재취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제 물론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들을 사회에 다시 투자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는 민간 시장에서 민간인들이 공무원 공조직에 들어가서 그런 역량들과 같이 합쳐져서 보다 더 좋은 전주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조지훈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청렴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선거 때는 후보의 의지, 그리고 선거 캠프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청렴의 문제는 또한 똑같이 전주시장이 수장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똑같은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스템과 매뉴얼을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우리 모든 시민과 모든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식화시켜내고 그거를 명문화시켜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냈을 때 적절한 보상과 성과급으로서 평가하는 것,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나 부패는 없앨 수 없는 게 아니고 관리하면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기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처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선거꾼과 이런 분과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나 아는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경선 제도 관련해 가지고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이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비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이건 선관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선의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인사 투명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재부 시절에 인사를 해보니까 가장 투명한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투명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의 어떤 기본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리더 즉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주방송은 이번 사태가 민의를 왜곡해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철저하게 정책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후보 간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대결의 핵심은 공약입니다. 후보 간 공약 검증하겠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6분 드립니다.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주시장 후보분들 모두가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모든 공약들을 이렇게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전주 조지훈 정책자료집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이 준비한 이 공약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것들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또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후보분들께서 이러한 보도자료는 봤지만 정책자료집을 구체적으로 낸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저 역시 저 혼자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집의 거의 모든 내용은 전주 경제를 키워내고 전주가 모두가 누리는 경제, 모두가 누리는 전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민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민소득 1억 원 시대를 여는데 그 방법은 전주 경제를 키우고 중소벤처기업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시장이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공약으로 휴대폰의 요금을 절감하는 문제,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화를 확대해가는 등등의 공약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1억 원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벤처 혁신단지를 만든다든지 팔복동, 만성동, 여의동 지구에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전주의 중소기업들에게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 그 이상의 예산과 정성을 쏟아붓는다든지, 그리고 전주, 익산, 완주의 경제통합시를 통해서 전주의 경제를 규모화시켜내는 문제, 그리고 지역 상생형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서 전주의 경제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등을 공약으로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의 규모를 키워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유창희 후보님 역시 CEO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전주 시민들이 부자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쓰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의 경제를 키워서 시민들이 부자 되게 하는 구체적 방안, 이것을 저는 잘 찾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지훈 후보님 경제에 관련한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통상진흥원장 하시면서 많은 역할들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큰 경제적 가치를 높여가는 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전주 경제 키우는 데는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경제 규모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업 유치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주 전주 공동 경제구역을 설정해서 백만경제 특별시를 만들어서 전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걸 이미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백만경제 특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소, 수소 산업, 농생명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백만경제 특별시를 반드시 만들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심을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의 기업을 키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고 고도화시켜내는 데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게 자금, 인력, 마케팅, 그리고 정보의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공약과 그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런 구체적 사안이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서 이 또한 전주의 경제를 규모하고 시민 경제를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서 우범기 후보님께서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우범기 후보님의 말씀 중에 대한방직터의 개발이 시민을 위한 개발인지 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하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가야 되는데 이게 우범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공약집까지 만들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는 수익이 나야 6분 투자하는 주도권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범기 후보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시간을 써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대한방직터의 경우에 민간 기업이 투자하겠다는데 이를 막지 말자는 취지였고 민간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부분은 행정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방직터 부지의 50% 정도 수준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원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하더라도 그 안에 쇼핑몰, 타워가 생김으로 인해서 충분히 전주에 있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방직터에 153층이 됐건 200층이 됐건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그 건물이 건축되는 동안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윤택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는 이제 꿈을 크게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으로 움직여 온 것이 3, 40년 만에 이렇게 전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고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꿈을 꾸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우리 전주는 지나치게 작은 꿈을 꿔왔다. 그래서 이제는 큰 꿈을 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실천이 가능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한 번 도전해서 실패해도 2번 도전하고 3번 도전해서 4번을 도전해서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공약으로 발표한 부분이 천안 아산에서 세종을 거쳐 전주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KTX 소위 천전선을 건설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지금 현재 교통의 중심은 KTX입니다. 근데 전주의 경우에는 천안 아산에서 오송을 거쳐서 공주, 익산을 거쳐서 전주로 오는 방식, 지그재그 방식의 교통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범기 후보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예, 상대 알겠습니다. 후보 지명해서 후보 공약 검증 들어가 그런 주시기 바랍니다. 측면에서 보면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천안 아산에서 세종을 거쳐 전주 완주로 직통하는 노선을 건설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소멸 위험에 처한 전라도 동부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창희 예비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주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과연 시민한테 성과가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책을 내걸었던 거고요. 이 전주 완주 공동경제구역을 설정하고 백만경제 특별시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성과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전주도 수소산업의 선도도시가 됐고 완주도 수소산업의 선도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시장이 되고 완주도 누군가 군소가 되면 똑같이 수소산업의 중심 도시도 전주도 하려고 하고 완주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둘이 공동으로 공동경제구역을 설정해 놓고 수소산업 국가산업단지 공동으로 추진해서 빨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곳에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들이 전주에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이 하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는 전주 완주를 행정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2년을 했는데 그때 보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수많은 MOU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리더가 둘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MOU를 맺어도 실무선에서 다 커트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하나로 만드는 전주 완주 통합이 저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지현 후보께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럼 경제를 통합한다고 해서 특별자치가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한옥마을만 스쳐 지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정책과 관광 프로그램 자체를 익산 미륵사지부터 시작해서 대둔산, 동상저수지, 대아리저수지, 완주의 체험관광 그리고 한옥마을까지의 하나의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여기까지 관광정책을 듣겠습니다.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주도권 6분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창희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는데 먼저 상대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제 설명 먼저 하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상대 후보 공약 검증 추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주 시민들을 선거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 많이 만났는데요. 결국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만나면 늘 한결같이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전주도 이제 인구가 67만 도시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계속 인구 감소돼서 이제 66만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주도 이대로 가면 인구 감소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국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도시가 저는 전주가 되어야만 사람도 있고 또 돈도 모이는 그래서 시민이 돈 버는 도시를 저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부 성장과 외부 유입을 통해서 투트랙 구축해서 3만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토끼가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부 성장은 바로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전주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반드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는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시설 투자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내부 성장을 통해서 바로 1, 2년 안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전주에 지원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부 유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전주까지 내려올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위치도 중요한 거고 지원 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전주에 내려오려고 하면 전주에 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 전략들을 가지고 저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수소 탄소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그리고 농생명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 중심으로 강소 산업을 육성해서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산업으로 저는 집중 육성해 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두 가지의 일을 진행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건데요. 우리 조지훈 후보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지훈 후보님이 공약 중에 1, 2년 안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약이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1, 2년 안에는 아니어도 적어도 4년 안에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공약 중에 청년 실험가 1만 명, 리빙랩 1000개, 전주의 혁신 모델 100개를 만들어내겠다고 했고 그 청년 실험가 1만 명, 1000개의 리빙랩 그리고 100개의 혁신 모델은 그 키워드를 디지털로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가 뒤처져 왔지만 우리에겐 지금 현재 매우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기회 키워드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을 키워드로 하는 1만 명의 청년 실험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이용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시키자는 공약이 있는데 저하고 비슷한 공약들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대형 유통점들을 비롯한 이케아를 비롯한 대형 유통점들도 전주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전국을 돌면서 세일즈 시장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전주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려고 하면 협업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좋은 인재들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특화로 하는 산업군 속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만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만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주 여건입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들이 전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주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주에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야 전주에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전주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범기 후보님 중에 혹시 우리 청년들이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관련된 공약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공약이 있고요. 제가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10평짜리하고 25평짜리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10평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월세 10만 원, 그리고 25평의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주를 파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도권 6분 끝났습니다. 후보자 공약 검증이 다소 밋밋했다는 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저성장,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전주를 앞으로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 전주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후보들은 어떤 사업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대박나는 전주형 일자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대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탄소 산업을 통해서 효성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가 중소기업 연합의 일자리입니다. 그 부분이 군산형 일자리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저는 수소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 전주의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역사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은 우리 전주가 1000년 동안 키워온 자산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자산을 기업화하고 산업화해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지금까지 굉장히 취약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심의 대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수소 중심의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아울러서 문화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요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통해서 전주에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 미래산업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결국은 전주가 앞으로 미래의 전주로서 존재 가치를 나타내게 되고, 또 전주에서 모든 산업들이 융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전주 완주 공동 경제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곳을 통해서 100만 경제 특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주가 산업단지를 새롭게 설정하고 진행을 시켜서 나가고자 하지만 마땅한 땅과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경제구역 설정해서 그곳에서 산업단지도 같이 만들어내고, 그곳을 통해서 수소, 탄소, 그리고 농생명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관광 산업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훈 후보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가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건 매우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 시민 1억 원, 시민 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 아래 탄소 산업과 농식품, 그리고 문화 산업, 이 세 가지를 디지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다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거시경제 지표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습니다. 시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전주의 산업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지훈 후보가 몇 년 전에 탄소 산업 5인방으로 언론에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탄소 산업, 그리고 농식품, 그리고 문화를 산업화하는 이 세 가지를 디지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도화시켜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 전주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분 30초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역시 사람,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전주가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이 구상하는 청년 정책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희 후보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가 인구 감소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해서 갈 때 한번 전주를 떠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갈 때 또 한번 전주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주를 떠나는 인구가 약 1년이면 전라북도가 7,000명 정도, 약 1만 명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 대학 내에 전주 기업 취업반을 신설을 해서 전주 기업반에 취업반에 있는 학생이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 시에서 처음 3년간은 매월 50만 원씩, 그리고 4년, 5년, 2년간에 걸쳐서는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함으로써 전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저는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과 산학관이 합동으로 MOU 체계를 맺어서 행정은 지원 체계를 갖추고 학교는 바로 취업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교육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진행해 주는 거고, 그리고 기업은 바로 들어온 학생이 직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준비 작업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우선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기업들에게도 공기업이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전주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기업이 사람을 모집해도 바로 대학에서 공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이런 MOU 체계를 만들어서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저는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그 조지훈 후보님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후보님 중에 공약 중에 리빙랩 공약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다시 해주시죠. 리빙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의 연구소가 되는 겁니다. 이 생활 속의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혁신 모델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창안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일컬어서 리빙랩이라고 하는데, 제가 리빙랩을 연구하고 리빙랩 활동들을 보면서 그 가능성 있는 모델들을 메모해 온 지가 한 3년쯤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혁신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찔끔찔끔이라는 거예요. 너무 찔끔찔끔. 그래서 이거를 규모화해야 된다. 경제를 규모화시켜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걸 규모화하기 위해서 1만 명의 청년 실험가와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지금 그 조지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빙랩과 관련된 그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에 창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바로 아직 진출하기 전 단계에서 창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사회에 나와서 다시 모든 이 사회 속에서 풍파를 어기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이 창업보육센터에 한 단계 더 높은 네, 지원책을 여기까지 만들어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도권 5분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엔 조지훈 후보 주도권 5분 갖고 토론 시작하십시오. 네. 방금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창희 후보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창업을 위한 전 단계이거나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갖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회 분야와 과학 분야, 기술 분야에 걸쳐서 거기에서 생활 속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고, 그것이 성공하면 창업으로 갈 수도 있고 제도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역 혁신의 바탕이 되는, 그 바탕을, 기초를 잘 깔자, 이런 의미의 리빙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그냥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 질문 드릴 테니까 제 여기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의 청년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20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난 5년간 1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18만 명이었던 우리 청년들이 2021년 10월 기준으로 16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청년에게 배우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진행한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매 격주 단위로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청년들이 창업에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대기업 수준으로 갈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보장받는 정도의 복지 혜택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우리 전주를 떠나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핵심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전과 비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주 시민도 소득 1억 원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떠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억 원 시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여내는 그 복지 혜택들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그 청년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시민소득 1억 원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청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 전주만의 복지 혜택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른에 교차로를 청년 창업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창업해본 사람이죠. 처음 창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몸소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장수기업으로 키웠는데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판로 문제이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다행히 중간에 제가 멘토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자주 찾아가면서 제가 막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청년 창업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의 연계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통해서 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거죠. 감사합니다. 그 우범기 후보님께도 질문 드린 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1년이라도 채우면 실업수당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계약직으로 했는데 11달쯤 돼가지고 계약 해지를 해버려요. 실업수당을 못 받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저 같은 됐다고 경우에는 생각합니다. 생애 첫 이직수당이라고 하는 걸 정책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좋은, 같이 함께 좋은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기 후보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의 청년이 떠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 전주가 66만의 인구를 버텨왔던 이유는 사실은 13개 시군에서 청년을 전주로 보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22년의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 전주로 청년을 보내줄 13개 시군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티기도 힘든 13개 시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안 같은 경우에 제일 잘 나갈 때 15만 6만이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5만입니다. 그러면 10만이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대구 갔지만 상당수가 전주에 나와서 전주를 떠받쳐 왔던 겁니다. 이제는 전주 스스로 크게 변해야만이 전주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뭐 다들 아시지만 일자리하고 결국에 주거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유사한 한국투자공사, KIC를 유치를 반드시 해서 금융 중심의 도시로 바꿔 나가야만이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기업 취업반에 학생이 전주기업에 취업하면 행정에서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10년 임대 후에 분양을 해버리니까 거기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건설업자하고 분양받은 사람만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10년을 임대했으면 다음에 더 젊은 세대한테 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창희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후보께서 이제 기업도 경영해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협업을 통해서 가자, 협력을 통해서 가자,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가자고 하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해왔던 MOU를 맺거나 대학과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전주대학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전주대학교, 아니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그리고 그냥 가까이 있는 우석대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그 대학들과 산학 협력해서 지금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네네네.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청년들한테 가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고 끝나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을 제가 이거 이제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네네네. 조 후보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네. 집토끼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전주시 행정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네. 투자 유치를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도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전주에 있는 집토끼를 투자하는데 주저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리고 전주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사실은 상당히 촘촘합니다. 도둠기업, 선도기업, 도약기업 이렇게 쭉 촘촘한 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질문드린 의도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전주에 있는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면 전주시가 우선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근데 드리려고 제가 지금 전주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을 해보면 전주시에 있는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전주시가 안 사줘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전주시가 먼저 사줘서 다른 데 가서 돈 벌어오게 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JTB 특집 지방선거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전주시청사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사 낡고 비좁아서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 계속 나왔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도 상황이 비슷하죠.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고 남는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전주시청사와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 한 테이블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가 주도권 5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전주시청사 문제와 터미널 문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질문을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토론 형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청사 문제의 경우에 전주시청사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전주시청사가 오래전에 건립되어 가지고 현재 그 면적이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약 2,700명 이상 되는데 그 2,7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많이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약 40억 이상의 임대보증금과 연간 10억에 가까운 월 임대료를 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청사가 불편한 건, 불편의 핵심은 뭔가, 이걸 좀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시청사가 옮겨갔을 때에 그 옮겨갔을 때의 구도심의 문제는, 원도심의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이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시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요소는 뭐냐면, 뭐 서류 하나를 띄고 사업판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시청사가 각 부서가 떨어져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제가 중국에 20년 전에 가봤을 때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내고, 경제위원회에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류 하나 들고 딱 오면 그 서류 하나를 가지고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필요한 서류들을 공무원들이 쭉 전체가 다 확인하고 해서 마지막에 심지어 도장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 도장 만들어주는 사람까지 옆에 있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되게 만듭니다. 시민들에게 전주시청사가 불편한 문제는 이 디지털 시대, 첨단 온라인 시대에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시청사는 이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전주시청사 주변은 이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개발을 다시 계획해야 되고, 그것은 뒤에 선미촌의 도시재생의 성공과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주시청의 형태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요소는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시청사 주변에 시청을 이전했을 때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 이전보다는 시청 주변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정말로 문화도시답게 새로 개발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시청을 이전했을 때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원스톱 서비스를 주장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죠. 것도 전자정부가 몇 년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장 직속의 재개발 재건축 팀을 둬서 교통 영향 평가 따로, 환경 영향 평가 따로 하는 부분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전담을 해서 민원을 끝까지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어떤 형태의 민원이건 하나의 부서를 찾아가면 그 부서의 주 부서에서 전체의 필요한 민원 소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시청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금년 7월부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시청사 주변의 문제를 단순히 시청을 옮겨서 뭘 개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 시청사 주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전주의 새로운 K컬처의 근본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시청사 주변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시청사 주변을 개발하는 거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청사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전주 시청사는 1조 원 규모의 K컬처의 중심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범규 후보가 주도권 5분 갖겠습니다. 먼저 그 전주 시청사의 경우에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전주가 발전하고 전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시청사의 경우에는 전주 완주 통합을 이루고 그 이후에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시청사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전주 시청사 자리에는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랜드마크로 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랜드마크인 초고층 빌딩 안에는 완산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소위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창업 창직 공간, 문화인들의 공간, 다양한 융복합 빌딩을 지어서 그 빌딩이 구도심에 아까 우리 조지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K컬처의 상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초고층 빌딩을 지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에 요즘 교통의 핵심은 KT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약으로 전주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전주역에 동대구역에 만든 것과 같은 명품 환승 터미널을 구축을 하고 쇼핑몰도 만들어서 전주역에 내리는 모든 관광객이 전주역에만 있어도 먹고 자고 쓰고 할 수 있는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후보께서 우선 전주시청사는 그대로 놔두자는 주장입니까? 놔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자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원스톱으로 가자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사 자체는 그럼 옮기자는 겁니까? 아니, 시청사 자체는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이미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문화적 향유권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건물 형태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후보님 한 가지만, 네. 이 사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보입니까? 이게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된 토론회 현장입니다. 2009년도 사진인데요. 이게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 토론회장입니다. 여기에 전주시의 시민들은 꽉 차 있는데 완주 군민들이 들어설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주의 정치인들이 전주 완주 통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주 완주 통합에 회방이 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때 당시에 완주군이 반대했던 거는 일부 정치 세력이라든지 특정 세력에 의한 반대였지 완주 전체 군민의 뜻은 저는 아니었다고 죄송한데 생각하고 제가 있고 2013년도에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건 제 시간이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 시청사가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K컬처의 상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청은 다시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 현재 모습으로 원스톱 서비스만 가지고 절대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저는 부응할 수는 없다. 그 이런 부분에 생각을 저는 가지고 동의합니다. 있다는 네, 말씀을 동의합니다. 드리고요. 우리 그 유창희 후보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사를 지금 옮기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청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지요. 지금 전주시청을 저는 종합경기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전주시청 자리는 저는 완산구청을 옮겨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은 300개의 청년 창업 밸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이미 드렸는데 혹시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말씀은 전주는 여전히 꿈이 작다.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고요. 훨씬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는 완산구청이 시청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는 현재 시청 그대로 놔둔다는 의미에서 별로 반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5분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창희 후보가 주도권 5분 가지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물 경제인으로 30년간을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되면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전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선 당장 1년, 2년, 3년, 4년 안에 전주가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청은 저도 전주시청 가면 정말 답답해요. 제가 아니 북주가 찾아가려면 시청으로 갔다가 또 다른 데 옮겨 다른 건물로 가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더 어려운 그런 민원인들의 심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차장도 아주 협소하기도 하고요. 인근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참 좋겠는데 또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이 전주시청이 현재 보증금 40억에 연간 임대료가 9억 3천만 원이나 내고 있습니다. 이 연간 임대료를 9억 3천만 원을 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금리 2% 이하를 얻게 된다면 약 5, 60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지금은 이자를 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돈이면 저는 전주시청을 새롭게 짓는 게 좋겠다. 이게 실물 경제인으로서 판단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경기장을 행정과 교통의 허브로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종합경기장에 전주시청사 반드시 저는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를 지을 때 보이지 않는 시청으로 그렇게 지을 계획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전주시청 종합경기장이 전주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4,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 넓은 부지에 지하를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지하층에 전주시청이 거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시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곳에 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함께 짓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낡고 어렵고 이용하기 불편해서 시민들, 도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종합경기장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짓게 되면 시외버스 터미널 출발 기점이 바로 종합경기장 환승센터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유창희 지금- 후보님 질문해 주실까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은 그냥 차고지 형태로 그냥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요. 우범기 후보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전주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대구 동대구역이 이제 복합 환승 터미널을 개발을 하는데 민자 유치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역 동편 장제마을 쪽을 개발을 하려면 민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현재 위치에서 새롭게 지으려고 했을 때도 결국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돼서 전주시가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이 이전을 해서 이 전주역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민자 유치가 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들하고의 심각한 대립 상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한 민원 처리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거리 환산에서 요금제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이나 김제 쪽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경기장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지어서 그곳에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환승해서 출발 지점을 삼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전주시장이 되면 종합경기장의 행정과 교통의 허브로 시청사를 신축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센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5분 주도권 토론 끝났습니다. 세 후보의 정책 구상에서 모처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사회자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입니다. 음식은 전주가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산업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 어떻게 높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답변 1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가 음식 창의 도시로 지정이 유네스코에서 4번째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시 지정만 했지 행정이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우리 전국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전주 콩나물국밥, 전주 비빔밥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식당이 수천 개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품질을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재료도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전주 음식의 명성을 먹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에서 전주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국에 있는 전주라는 이름을 걸고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인증을 함으로 인해서 전주의 음식의 명성을 되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유창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입니다. 1분입니까? 네. 예,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정말 음식 창의 도시 말은 정말 많이들 하는데요. 과연 전주를 대표하는 창의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비빔밥, 한식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MZ세대, 지금의 세대들과 함께 이 창의 도시를 고민해야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한옥마을에 전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음식 축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정된 그 레시피나 업체들은 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또 다른 전주의 음식의 명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명인이 왜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젊은 층의 음식 명인을 만들어내는 창의 도시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훈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반 한번 살려보시죠. 뭐. 백반을 좀 살려서 정말로 괜찮은 백반 먹으려면 밥 먹으려면 전주 가야 된다.
맛있는 밥 먹으려면 전주 가야 된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주에서 맛있는 밥 먹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 서두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주 시민 소득 1억 원 시대, 전주 시민 소득 1억 원 시대가 되기 위해선 우리만의 독특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입맛을 함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개발과 계획이 필요한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살려내는과 동시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사대문 안에 지금 한식 이외에는 다른 음식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아시아 음식이 전주에 다 들어오고 전국 네. 8도 음식이 전국에 다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듣겠습니다.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족했던 부분은 마지막 상호 토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후보자 상호 토론입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통 질문이나 상호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거론하셔도 좋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이 시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후보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불필요한 행정규제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약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행정은 패스트 행정으로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 생활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 또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나머지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많은 규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한옥마을에 있는 규제들도 저는 현실에 맞게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심동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들도 저는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연 녹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규제를 다시 논의해서 현재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기 위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곳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규제를 재정비해서 시민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 내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지훈 후보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주민들 만나보면 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들이 규제 개혁 쪽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지훈 후보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출마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7대 공약을 발표했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행정혁신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행정은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성공하면 시민들이 뭔 사업을 하나 했을 때, 뭔 위탁 사업 하나 했을 때, 무슨 보조금 사업 하나 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들 중에 서류 하나씩 없애주는 공무원에게 근평에서 가점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저는 한옥마을에도 일관되게 시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명쾌한 방식의 행정을 펼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가 또다시 제2의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옥마을 시즌2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가 사람이 모이는 도시,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범기 후보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범기 후보님, 대한방직도 개발하고 종합경기장도 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대한방직에도 컨벤션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종합경기장에도 컨벤션 쇼핑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방직 터하고 종합경기장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큰 크기의 컨벤션 센터는 한 군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방직 쪽에 있든지 아니면 종합경기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쇼핑센터든 컨벤션이든 호텔이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예, 계시는 것 예.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무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면 대한방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한방직이 쇼핑센터가 종합경기장보다 2배 정도 더 넓습니다. 호텔도 크고요. 컨벤션도 더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종합경기장에는 호텔 컨벤션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곳에 보이지 않는 시청을 짓고 그곳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지어서 행정과 교통의 허브가 우리 전주의 한 중심인 종합경기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 그리고 생활 편익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조지은 후보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호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하나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통합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주완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전략과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주완주 익산 경제통합시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서는 시청사를 완주로 이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서는 터미널도 이렇게 이전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걸 다 어디로 이게 전국적으로 귀결이 되냐면 일단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예산 문제를 질문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전주시의 전체 예산 중에 가용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매우 어려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건데 초고비용 사업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는 것, 그리고 3번째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게 초고비용 문제인데 이 초고비용 예산들을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전혀 마련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문제를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우범기 후보님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뿐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전주는 가로수를 비롯해서 삼천, 전주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만구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과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매우 서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도 전주시가 약 60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쓰레기 처리 시설 용량이 4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톤밖에 안 되니까 재활용해야 될 거를 소각장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소각장으로 가져가니까 소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되겠죠. 이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정말 고비용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 예산에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산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창희 후보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양들이
양이 많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아니 때문에 지금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쓰레기 소각장의 과부하, 재활용 선별장의 과부하가 네. 이미 되어서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아주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 전주시의 난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방금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건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쓰레기 처리를 완벽하게 끝내야만 재원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지훈 후보님의 견해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그걸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을 충당하기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다시 또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시간이 없어서 재정 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우리 전주 시민 1억 원 소득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민 소득 1억 원이 되는 그 도시에 걸맞게 도시도 깔끔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있는 도시는 이 뭐랄까 위상에 맞지 않거든요. 정말 품위 있는 도시를 만들기 네, 위해서 여기까지 그 문제가 듣겠습니다. 꼭 해결해야 된다. 네, 주도권 그 말씀 5분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기 후보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소각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권에 가면 행정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는. 근데 전주는 여전히 혐오 시설로 남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해서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닌 환경 기초 시설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천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다른 도시보다 미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한방직터하고 종합경기장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대한방직터 경우에는 쇼핑몰하고 타워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땅이 넓어서 전체를 기업이 개발하게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중에 50% 정도는 기부 체납을 받아서 시민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합경기장 쪽에 컨벤션하고 호텔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서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습도 조성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우리 유창희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종합경기장을 행정과 교통의 허브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우리 조지훈 후보께서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말씀도 주셨고 그러면 종합경기장 쪽으로 행정과 교통의 허브가 가면 완주군 통합하는 데에서 훨씬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완주군 혹시 통합을 반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완주군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경제 통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밟아서 행정 통합으로 가자. 저는 이렇게 단계별 통합을 얘기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전주 완주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규모 키워서 전라북도의 핵으로 성장해서 전주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만들고 싶어서 행정 통합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경제 통합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 통합으로 가면 저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통합을 한 이후에 쉽게 가는 게 아니고 전주시청과 교통의 허브가 종합경기장으로 오면 전주 완주 통합은 훨씬 더 멀어진다.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서 규제 완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전주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추가적으로 규제한 부분은 100%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도 제한 문제, 용적률, 건폐율 문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층수 제한하는 문제, 모든 문제는 저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걸 통해야만이 전주의 발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의 경우에도 한옥마을에는 한식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이 한식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한옥이라는 전통을 느끼지만 와서 먹는 음식은요, 일식도 먹고 싶고 중국식도 먹고 싶고 이태리 음식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와서 한식만 팔게 해놓으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돈을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지훈 후보님께 간단합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를 하나씩 줄이는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고 금평에 가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민원인이 불편한 게 서류 한 가지가 많아서입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공무원의 의식 때문에 그렇게 서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후보님, 저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방직부지개발 40% 얘기했는데 50%를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50% 환수를 목표로 협상을 해야지요. 네, 그 정도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5분 됐습니다. 네, 네 차례 상호 토론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희 후보 1분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서른에 교차로 창업해서 30년 장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부동산 등 시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30년간 눈과 몸으로 익힌 실물 경제인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부동산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으로 정치도 해본 사람입니다. 내 손으로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어본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절실함, 그런 간절함으로 전주시정을 살피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범기 후보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 전주는 큰 꿈을 꿀 때입니다. 과거와 같이 소꿉장난하듯 행정을 해서 전주의 발전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13개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주가 버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주 스스로 깨어서 우리가 발전을 이뤄내야 할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민을 만나면 대선의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정권도 뺏겼는데 오늘 토론한 모든 내용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그 국가 예산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산 스케줄 정확히 아는 저 우범기가 반드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1분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훈 후보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이 토론의 시작을 제가 했는데 마무리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조지훈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매 주마다 좋은 주말이 되는 전주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다시 드립니다. 전주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로 사심없이 일하는 전주시장이 전주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는지 꼭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전주 시민 소득 1억 원 시대를 반드시 열어낼 것입니다. 사심없이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재방송되고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론회 예고드리겠습니다. 1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토론회가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 방송되고 16일 아침 8시 20분부터 JTB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후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